자, 이번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그 삼각형의 5개의 그 중심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5개의 중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게심, 둘째가 내심, 내저번의 이제 중심이죠. 세 번째가 외심, 외저번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수심, 각 그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을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심이 있어요. 방저번의 중심, 이제 방심입니다. 이 5개의 그 삼각형의 그 중심에 관해서 공부할 텐데, 먼저 이제 무게심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우리가 무게심이라는 것은, 삼각형 A, B, C가 있으면은, 각각의 그 변의 중점, 그러니까 BC의 중점을 우리가 D라고 합시다. 이렇게. D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C의 중점을 또 하나 잡아요. 그럼 이걸 2라고 합시다. 이걸 이렇게 연결하고 또 AB의 중점을 하나 잡아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중점을 연결하는 이 중선은 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또 우리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이거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 맞은편변,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세 선분, 연결한 세 선분. 요,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요 세 선분. 요걸 또 우리가 보통 중선이라고 합니다, 요걸. 중선. 영어로는 요걸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미디안. 세 선분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한 점에서 만나니 그 점을 갖다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그래요.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은 영어로는 이걸 센트로이드라고 합니다. 센트로이드. 또는 이제 center of gravity라고 해요. center of gravity. center of gravity라는 말을 써요. 물리학에서는 보통 center of mass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center of mass. 질량의 중심이다, 이게. 무게심. 이걸 무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제 삼각형의 이제 5개의 그 중심 중에 이제 그 다음에 내심이 있는데, 이 내심은, 삼각형 안에 이렇게 내저번, 내저번의 중심을 갖다 우리가 내심이라고 그래요. 이 내심은 보통 우리가 인센터라고 합니다. 인센터. 그 요 내저번을 갖다 우리가 요걸 inscribed. 안쪽에 이제 접하는 원이다, 이게. inscribed circ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심은, 삼각형 바깥에 이렇게 이제 접하는 원을 갖다 우리가 외저번이라고, 그 외저번의 중심을 갖다 외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외저번을 영어로는 바깥에서 돈다 해서 circumscribed, 바깥에서 접한다, 이게요. circumscribed circle 또는 그냥 circumcircle이라는 말도 써요. 그냥 circumcircle. 그 요때 이 외심은 우리가 circumcenter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심은 삼각형의 그 세 개의 그 수선, 대변에 내린 이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요거 갖다 우리가 수심이라고 합니다. 요걸 수심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orthocenter라고 합니다. 영어의 그 직각이라는 말 중에 하나가 ortho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orthocenter. 그 다음에 이제 방심을 요새 잘 안 하는데, 이 방심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바깥쪽, 여기 이렇게 접한 이걸 또 우리가 방접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방저번은 이제 삼각형에 3개가 생기죠. 이쪽에도 이렇게 방저번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도 방저번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방저번이. 이때 그 방저번의 중심, 이쪽은 이제 우리가 A, B, C라 그러면은, 요쪽 방저번의 중심은 보통 OA 이렇게 놓고, 요쪽 방저번의 중심을 OB, 이쪽 방저번의 중심을 보통 OC라고 놓는데, 이때 우리 방접원, 이 방접원은 바깥에서 접한다고 해서 inscribed 그래요. inscribed circle 이런 걸 써요. 또 하나는 또 방심은 그 바깥에 있는 그 방접원의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X센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보면은 여기는 X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심을 X센터. 자, 여러분들 이 용어는 이제 조금씩 이제 가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은 그 삼각형의 그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세 개의 중선의 교점. 그러니까 A, B, C에서 세 중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예요. 자,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각형의 그 각 꼭지점에서 대변의 그 중점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중선의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게 이제 무게심인데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이걸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이걸 F라고 그러고 여기를 E라고 합시다. 요 길이를 먼저 같이 놓은 거예요. 요거 같다고 놓고 요걸 같다고 놓은 거예요. 여기도 여기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은 요걸 요렇게 연결했을 때 만난 요점을 D라고 하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요 증명법은 보통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보통 잘 등장하는 증명법을 소개를 해주겠어요. 이게 이제 증명 1입니다. 증명 1을 하겠는데, 자, 이거 봅시다. 지금, 요게 중점이에요. 요게 중점이기 때문에, 요 선을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랑 평행하게 돼요. 이게 보통 말하는 건 중점 연결 정리라고 그러는 건데, 이 길이가 같죠? 이 길이가 같으니까 1대1, 1대1이면 여기 평행입니다. 그러면은, 요 면적 갖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가 되죠. 여기가 2. 여기 1대2니까 여기 1대2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G라고 하면은, 삼각형 FG2하고 삼각형 GBC가 닮은 거래요. 삼각형 FG2하고 삼각형 BGC가 닮은 거래요. 따라서 이 면적을 우리가 A라고 그러면 이 면적은 4A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1대2이기 때문에 면적의 비는 그 길이에 비해 제곱이죠. 그러면 요게 A고 여기 2A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이건 1대니까 요 길이, 요 면적은 2A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1대2니까 요 면적이 2A가 됩니다, 여기가. 그러면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게 합해서 6A니까 여기도 합해서 6A가 돼야 되죠. 따라서 여기 면적은 3A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3A가 되죠. 이 면적이.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면적이 3A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요걸 요렇게 연결합시다. 요걸 요렇게 연결해서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요 면적이 2A가 돼야 돼요. 그죠? 요게 2A니까, 요 면적이 같으니까, 길이 같으니까 이게 2A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요것이 2대1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2A가 돼야 돼요. 요것이요. 따라서 여기가 2A니까 여기가 2A죠. 따라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보통 그 책들에 많이 이제 나오는 증명이에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자, A, B, C가 있는데 요게 중점을 잡아가지고 F라 그래요. 또 요쪽에 중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2라고 놓읍시다. 그래가지고 요걸 요렇게 연결하면 요게 평행선이 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행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걸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1대2가 됩니다. 요게 1대2. 따라서 요 면적을 A라고 놓으면은 요 면적은 4A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1대2니까 요것도 1대2가 돼요. 그죠? 1대2. 따라서 여기가 2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짝도 2A가 돼요.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전체가 6A니까 여기도 전체가 6A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3A가 돼야 돼요. 여기가 3A. 됐습니까?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2A가 됩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2A가 되죠. 여기가 2A, 여기가 2A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지금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A고 이것도 2A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세요. 이 밑변이 같고 이 짝 삼각형하고 이 짝 삼각형 면적이 같으니까 요 길이하고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죠? 높이가 같아야 되니까.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 대 이거가 1대1이면 요것 대 이것도 1대1이죠. 발목걸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증명법이 있지만은 이제 그 보통 학교에서 많이 쓰는 증명법은 그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대변에 이제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여기가 같으면은 이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이제 나오는 게 이게 2대1이다. 예. 자, 이게 이제 보통 그 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증명법이에요, 이것이. 자, 그럼 두 번째 증명을 나옵시다. 두 번째 증명은, 첫 번째 증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쉽게 나갈 수 있는 증명법이에요. 두 번째 증명법은. 자, 두 번째 증명법은, 증명 2. 자, 봅시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그 심플합니다. 근데 이 증명법을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먼저 많이 가르치는데 첫 번째 증명법보다는 이게 훨씬 더 쉽게 이제 접근이 돼요. 자, A, B, C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점으로 잡아요. D를. 그리고 길이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중점 2를 하나 잡아요. 요 길이 같게.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 놓고 이 점을 갖다 우리가 이제 G라고 놔요. 그래 놓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 만나는 점을 F라고 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길이 같으니까 이 면적을 우리가 A라고 그러고 이 면적을 A라고 놓을 수 있죠. 또 이 면적을 B라고 놓고 이 면적을 B라고 놓을 수 있죠. 밑변이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A하고 B가 같다는 걸 증명하면은 모든 게 다 이제 증명이 돼요. A하고 B가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A가 되죠. 따라서 이 면적이 2A고 이 면적이 2A가 되면은 이 밑변이 같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걸 해봅시다. 삼각형 ADC는 삼각형 전체의 절반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A 플러스 2B가 되고 마찬가지로 삼각형 BC2도 이게 삼각형 전체의 절반이죠. BC2도. 이건 2A 플러스 B입니다. 이게 일치해야 되죠. 이게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일치. 따라서 A 플러스 2B는 2A 플러스 B. Therefore A는 B다. 자, 이게 증명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봅시다. 그럼 A가 B를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이걸 전부 다 이제 다시 다 A로 씁시다 이거를. 그럼 이게 AA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전체가 3A죠. 근데 이게 2A죠. 근데 지금 이 밑변이 같은 상태에서 이삼각형하고 면적이 같으니까 이 높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을 봤을 때 이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죠? 이 높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같아져야 되죠. 따라서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이 면적이 이게 절반이 3A니까 여기도 A가 돼야 되고 여기도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것 대 이거의 B는 어떻게 되냐? 이것 대 이거의 B는 2대 1이 되죠. 2A 대 A니까 여기 2대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대 1, 마찬가지로 2대 1. 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증명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경청을 하셔야 돼요. 이 세 번째 증명은 보통 책에 잘 언급이 안 돼 있으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데, 자, 증명 3을 봅시다. 이게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의 무게중심의 이제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개념을 이용하여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걸 한번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여기 무게중심 G가 이제 여기 G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하나님이 특별히 뭐 어느 쪽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면적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등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게 등방성을 가지고라는 말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뭐 특별히 A 쪽만 사랑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따라서 삼각형 ABG의 면적하고 삼각형 ACG의 면적하고 삼각형 BCG의 면적이 같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면적을 우리가 여기를 갖다 2A 이렇게 2A라고 놓고 여기도 2A라고 놓읍시다. 그럼 여기도 2A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편의상 2대1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 면적하고 이 사각형 면적의 비가 지금 2대1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지금 이 삼각형하고 높이는 똑같고 밑변이 다른 형태가 돼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밑변은 같고 높이는 같은데 밑변만 다른 형태로 돼 있어요, 지금. 그죠? 이 짝이 높이니까 요게. 이 짝이 높이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전체가 4A이고 요거가 2A니까 요게 B가 2대 1이 돼야 돼요, 혹시. 자, 여기가 알겠습니까? 요게 4A이고 요게 2A이기 때문에 이게 2대 1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요게 2A이기 때문에 여기가 A가 돼야 됩니다. 또 요게 2A니까 여기가 A가 돼야 돼요. 따라서 2하고 2가 같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요걸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또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면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또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면 또 이 길이는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무게중심을 어떻게 작동하면 되느냐. 요렇게 중점을 연결하고 그러면 바로 여기가 무게중심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길이는 당연히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자, 이 위로 봅시다. 무게중심의 이 개념을 이용하여 거꾸로 생각한다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조금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자, 이제 지금부터 상당히 재미난 걸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럼 요걸 갖다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킵시다. 그럼 이것을 확장시켜보자, 이게. 확장시켜보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런 사각형 뭐 A, B, C, D가 있을 때 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냐 이게 사각형 A, B, C, D의 무게중심은 어디냐? 무게중심을 작도하라. 아마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거의 못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봅시다. 차우장 어디인가 무게중심 G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지면은 이 면적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작도하냐? 자, 이제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각선 하나 그어요. 그리고 삼각형이 두 개 생겼죠. 이 삼각형의 지금 무게중심을 우리가 작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요거에 중점을 잡습니다. 여기 중점을 잡아요. 그 중점을 잡아가지고 요렇게 연결하고 또 요걸 요렇게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의 3분의 2 되는 요 점이 바로 요 삼각형 A, B, G의 중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요걸 G1. 마찬가지로 요거의 2대 1 되는 여기가 G2. 여기가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따라서 요 라인상에 이 사각형 전체 무게중심이 존재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요 삼각형 전체 무게가 여기다 모여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BCG의 무게중심이 여기니까 요 삼각형 면적이 다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침 그 뭐 이렇게 긴 자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그 무게중심 잡고 세우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긴 자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무게중심 세우는 방법으로 양쪽에 이렇게 중심이 있을 때 요 라인상 어디엔가가 이제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이번에는 또 거꾸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대각선 이렇게 그어요. 대각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번엔 요 대각선에 중점을 잡아요. 이렇게. 요 대각선에 중점을 잡아가지고 요걸 요렇게 연결합니다. 요걸 또 요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이 삼각형 전체의 무게중심이 요 정도 있겠죠. 여기 G3. 또 요 삼각형 전체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이 삼각형 전체 무게중심이 요 근처에 있겠죠, 여기.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연결하면은 요 라인상 어디엔가에 무게중심이 존재하니까 요 라인상하고 요 라인상, 이게 G4입니다, 여기가 G4. 그러니까 G1, G2와 G1, G2하고 G3, G4 이 라인의 교점, 이 교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이. 요 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요 점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면적이 다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형태의 그 문제가 뭐 수시 같은 데 나오면 아주 상당히 강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오각형이 있다. 뭐 우리가 오각형을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삐딱하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여기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냐, 이게. A, B, C, D, E. 그러니까 이 오각형 무게중심을 작도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은 조금 아까 했던 방식으로 여기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죠. 또 여기 무게중심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를 G1, G2. 그러면은 요 라인상에 무게중심이 존재하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또 요렇게 이제 가르면은 이 사각형하고 이 삼각형에서 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이 한 요 정도 되겠죠. 또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또 우리가 작도를 할 수 있죠, 여기. 그러면 요 라인상에 이게 G3, G4의 무게중심이 존재하니까 바로 요 점이 우리가 찾는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G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무한대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짝을 잠깐 봅시다. 그러면은 저걸 무한대로 우리가 확장을 시킬 수는 있지만 저걸 이제 단순히 평면상이 아니라 저걸 이제 우리가 공간상으로 이제 확대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사면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면체.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A, B, C, D라는 이런 이제 사면체가 사면체의 무게중심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면체의 무게중심. 사면체 무게중심의 을 구하는 방법.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면체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어차피 무게중심이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 그러면은, 자, 요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안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것이 네 개의 사면체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각각의 사면체 부피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 B, C, G라는 요 사면체하고, 이 사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또 우리가 이렇게 써야죠. 요거를 이제, 부피가 같아야 되니까, 요 G를 중심으로 G, A, B, C의 이 부피하고, G, A, C, D의 부피하고, 또, G, GBCD, GBCD의 부피하고, 또, GABD.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이제 사면체 부피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걸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거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발달을 하네요. 그래서, 자, 요걸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걸 우리가 완전히 옆에서 바라보는 걸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봅시다. 여기가 이제 B하고 C하고 이제 같이 있는 점, 이렇게, 여기가 D고, 여기가 A예요. 그러면, G가 요 어디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지금 이쪽 옆에서. CD 면에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이게. CD 쪽에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쪽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그러면, 요 부피가 전체 부피의 4분의 1이 돼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을 긋게 되면 요 높이가 요거하고의 비가 3대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건 이해가 됐습니까? 전체 부피의 이게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무게중심을 어떻게 작동하느냐. 요 면하고 지금 요게 평행이면서 이게 3대 1이 돼요. 그러니까, 자, 원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원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가 A, B, 여기가 C, D예요. 그래 놓고, 자, 이건 조점 이제 라인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윗글에서 오듯이, 이 B, C, D 평면하고 요게 이제 평행이에요, 이게 평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BCD하고 평행이면서 이 길이를 4등분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등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등분 해죠. 그래가지고, 요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 평면으로 이렇게 일단 잘라요. 그럼 요 라인상에 G가 있어요. 이 평면상에 G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요 짝을 또, 이거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또 조짝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하고 만나는 점, 즉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이 만나게 되죠, 요 점. 그러니까 요 라인상에 무게중심이 존재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 BCD를 이렇게 자르고 요걸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자르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저쪽 평면에도 이런 식으로 잘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4분의 1하고 여기 4분의 1.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저쪽. 그러니까 이 A, B, D하고 이제 A, B, D하고 평행의 면을 가는 거예요. A, B, D하고. 따라서
조작 라인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 B, D하고 평행이 되게 저짝에서 4분의 1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요 라인하고 그러니까 이 평면하고 요쪽 평면이 만나는 점, 요게 만나는 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묘하게 됐지만 바로 요 점이 요게 무게중심 G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이거는 그래픽으로 하면 상당히 쉽게 표현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A, B, C, D가 있고, 자, 이게 각 변을 여기로 4등분을 내요. 여기도 4등분을 냅니다. 또 마찬가지 여기로 4등분을 내요. 또 마찬가지 요점을 4등분 냅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도 4등분 내죠. 여기도 4등분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A, B, C하고 평행인 면을 이렇게 잘라요. 4등분은. A, B, C하고 평행인 면. 그러니까 조짝에 여기도 4등분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요런 식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런 식이 된 요 평면이 하나 생기죠. 요런 평면이 하나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B, C, D하고 평행인 면을 잘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여기 연결하고 저쪽 뒤에 이렇게 연결, 요 평면을 자릅니다. 그러면 요 평면하고 요 평면의 그 교차점,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에 요 교차점이 있죠. 요 생기죠. 요 교차점 상에 그 무게중심이 존재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저짝 이게 요 라인을 이제 나눕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짝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그때 그 교차되는 점, 그 교차되는 점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점이 바로 여기가 무게중심 G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간의 그 사면체의 무게중심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의 사면체의 무게중심을 작동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근데 물리학에서는 무게중심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물리학에서는 무게중심 G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벡터로 나타내서 모든 그 벡터들의 질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한 거. 요걸 갖다 이제 무게중심으로 정의를 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걸 하나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XY 좌표에서 가령 여기에 뭐 10이라는 좌표에 뭐 질량이 3kg 있다. 여기에 M1이, 이게 M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24라는 점에 M2가 가령 5kg 있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2, 여기에 마이너스 1, 2라는 이 좌표에 M3가 2kg 있다. 그러면은 요 세 점의 무게중심이 어디냐, 이게. 무게중심 입자가 어디 있을 텐데, 그럼 이때 무게중심의 이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벡터를 우리가 G 벡터로 이렇게 놓고, 요걸 R1 벡터, 여기를 R3 벡터, 여기를 R2 벡터 이렇게 놓으면은 무게중심 G라는 것은 M1에다가는, 여기서 M1, 여기서 M1은 그냥 씁시다. M1에다가 이걸 곱하고, 자기 좌표. 그 다음에 M2에다가 자기 좌표를 곱하고, 그 다음에 M3에다가 자기 좌표를 곱한 거를 갖다가 전체 M을 이제 다 합해요. 3, 5, 2. 이렇게 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분의 3 하고 13, 11이죠. 0, 24.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이 10분의 11, 10분의 24. 그러니까 약 1.1하고 약 2.1만, 한 요 정도 되는 요 점이 바로 G점이 된다 이거예요. 요 점이. 요 점이 바로 여기가 G점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무게중심의 정의인데,
자, 이것을 갖다가 이 개념을 여기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잘 봅시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평면상에 여기 봅시다. 평면상에는 삼각형 ABC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질량이 뭐 1kg 똑같이 1kg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kg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요걸 갖다가 B 벡터, 여기를 C 벡터, 여기를 A 벡터 이렇게 놓으면은 그때 무게중심 G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게중심 G 벡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A, B, C가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가 되냐? 3분의 A, B, C 요게 이제 그 무게중심의 벡터 표시법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봅시다. 그러면 요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좌표를 하는 이런 조금 어렵지만 좀 잘 따라오세요. X, Y, Z라는 이 공간좌표상에 이 사면체가 있다고 치면은 요 A에 각각 1kg, 여기도 1kg, 여기도 1kg, 여기도 1kg의 질량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게중심의 좌표 G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요 각각의 벡터가 여기가 A, 여기가 이제 B,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를 D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A, B, C,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4분의 A, B, C, D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육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디냐? 이런 육각형 무게중심.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이렇게 잡읍시다. 이렇게 XY 좌표를 잡게 되면은, 이 육각형의 무게중심은 각각의 벡터, 이게 R1 벡터, R2 벡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3, R4, R5, R6 이렇게 이제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벡터가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벡터가 치면은 요 육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6분의 R1서부터 R6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무게중심 벡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평면을 떠나서 평면이나 공간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는 무게중심 그 벡터로서 표시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결국은 A, B, C 그러면은 A 벡터, B 벡터, 여기 C 벡터가 있으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 G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간단한 표시법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작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저 뒷부분의 강의에서 무게중심을 가지고 이제 물리학에 적용시키는 거에서 한번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럼 내심을 올라갑시다. 이 내심은 내저번의 중심이에요. 인센터라고 합니다. 인스크라이브 서클. 자, 이거 이제 그림을 그 내저번서부터 좀 먼저 그려봅시다. 거꾸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립시다. 그러면, 자, 여기 A, B, C의 그 내심을 갖다 우리가 보통 인센터 그래서 이제 보통 I라고 쓰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직이 돼야 되죠. 이걸 D점이라고 합시다. 여기 또 수직이 돼야 되죠. 여기 2점. 또 여기 수직이 돼야 됩니다. 이걸 F라고 그러면. 지금 이 B점의 입장에서는 이런 원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원의 반지름인 게 2가 같아야죠. 내점원의 반지름 보통 R이라고 쓰니까. 따라서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 합동이 되니까 이게 각이 같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각도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각도 같아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내저번의 작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작도는 이렇게 됩니다. 작도는, 내심의 작도는 요 가격 이등분선하고 요 가격 이등분선. 이 교점. 여기가 이제 내심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가격이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외심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내심은 이제 이렇게 그림이, 여기서 이제 수직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수직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수직선 이렇게 됩니다. 내저번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외저번하고의 관계를 이제 외저번은 이렇게 되죠. 외저번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외저번은. 그러면은 이 각이 같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호하고 이 호하고 같아져요. 이거 이제 원주각으로서 여기가 이제 특수한 거. 그래서 여기서 수직선을 이렇게 올려보내게 되면은 요 라인상에 외저번의 중심이 이제 존재하게 돼요. 외심이 여기가. 나중에 외심 항목에서 이제 이거를 철저하게 따질 겁니다. 자, 이 내심은 그 자체로서는 뭐 이렇게 뭐 별로 그 매력적인 것은 없는데, 이 내심의 이제 그 벡터 표시법이 상당히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심의 벡터 표시법. 내심의 벡터 표시.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상, 공간도 좋고, 뭐 그냥 이렇게, 그 보통 이제 이런, 평면 좌표상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좌표의 중심이에요. 요거를 B 벡터. 요거를 우리가 C 벡터. 그러니까 요 벡터. 요걸 우리가 A 벡터라 그러면은, 요 내심의, 내심을 여기를 I라 그러면은, 이 OI 벡터. 이 OI 벡터가 어떻게 표시되냐, 이제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 이때 이 길이를 갖다 우리가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놓으면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런 관계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OI 벡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OA 벡터. 우리 이걸 A 벡터를 그냥 OA 벡터 이렇게 놓읍시다. OA 벡터, OB 벡터. 헷갈리지 않게. 이걸 이제 OC 벡터. 이걸 OC 벡터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은 AOA 벡터, BOB 벡터, COC 벡터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형 ABC가 있고, 원점 O로부터 여기까지 벡터를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 이렇게 놓고, 요 A의 건너편에 요 길이를 스몰 a, 요 길이를 스몰 b, 요 길이를 스몰 c라면은, 요 삼각형 ABC의 내심까지 이르는 OI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게 보통 책에 거의 나왔질 않아요, 이게. 지금 이 내심의 이 벡터 표시하고 이 방심의 벡터 표시가 상당히 그 유사한 면을 갖고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증명을 했어요. 증명.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증명을 하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ABC가 있을 때 요 각을 이렇게 우리가 세타 갖게 놓으면은, 가령 이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P, 요 길이를 Q라 그러면은 A 대 B는 P 대 Q가 됩니다. 자, 요거를 알고 있죠. 자,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요거를 써서 이걸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거 증명을 하기 전에 요 증명부터 우리가 해봅시다. 요거 이제 증명 1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증명을 이제 4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A, B, C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가격 이등분선을 세타라고 놓고, 세타 놓습니다. 개념을 D라고 놓읍시다. 여기가 지금 A, B, 여기가 P, Q예요. 그러면은, 요 C에서 요
요거하고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이걸 연장합니다. 그래서 요걸 2라고 놓읍시다. 그럼 요각이 세타가 되죠. 또 요각도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동의각, 요거는 억각이니까. 따라서 이 길이 이 길이니까 요 길이가 B가 되죠. 따라서 A 대 B는 P 대 Q.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따라서 A 대 B는 P 대 Q. 이렇게 증명이 끝나요. 자, 이게 이제 뭐 책에 많이 나와 있는 증명이고, 두 번째 증명. 자, 증명 2를 해봅시다. 증명 2는, 이건 이제 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걸 테타라고 놓은 다음에, 여기가 지금 A, B, C입니다. 이걸 이렇게 연장을 해요.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D죠. 그러니까 여기 E, 여기를 F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삼각형하고 닮은 거리죠. 근데 지금 이게 A 대 B고, 여기에 지금 PQ예요. 요걸 갖다 우리가 LM이라고 합시다. 이걸 LM. 그러면은, A 대 B는 L 대 M이죠. 근데 이삼각형하고 또 닮은 거리죠. 따라서 이게 P 대 Q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 3. 자, 요 증명 3은 이제 이렇게 A, B, C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놓고 이걸 D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수선을 내립시다. 그래서 이걸 E, 이걸 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삼각형하고 합동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통이죠. 각이 같죠. 또 각이 같죠. 그러니까 합동이 돼요. 따라서 지금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 이 길이가 P, 이 길이가 Q인데 삼각형 ABD하고 이 길이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삼각형 ABD의 면적하고 삼각형 ACD의 면적의 비는 높이가 같으니까는 밑변의 비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면적의 비는 또 여기 높이 같은 게 밑변의 비하고 또 같아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요것이 밑변, 요것이 높이로 보는 방법. 요것 밑변, 높이 이렇게 보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요걸 밑변하고 높이를 이제 이거를 보는 방법이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명 4를 봅시다. 증명 4는 요거는 뭐 중학교 수준에 이제 그 사인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A, B, 이걸 PQ라고 놓고 요번에 요 길이를 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의 B는 2분의 1 AL 사인 세타 대 2분의 1 BL 사인 세타죠. 근데 그 B가 뭐와 같으냐면 P 대 Q와 같아야 돼요. 높이, 밑변의 B하고. 따라서 요게 다 지워지니까 요게 A 대 B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증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로 다시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게 A 대 B는 P 대 Q라는 요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그 내심의 벡터 표시를 이제 끄집어내겠어요. 자, 이제 이 짝을 봅시다. 자, 그러면은 내심의 벡터 표시법이니까 자, 이 짝 여기서 그림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지금 A, B, C가 있어요. 자, 우리 원점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은 일단 원점 여기 있다고 치고, 지금 요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C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심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각하고 이 각하고 현재 같아요. 그리고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은 요 상태, 여기가 이제 내심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B입니다. 그러면 요 각이 같기 때문에 요거 때 요거의 B가 C 대 B는 요거 때 요거의 B가 돼요. 따라서 자, 이게 벡터 표시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OD 벡터라는 거는 OD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내분 외분을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때 요거의 B가 요거 C 대 B입니다. 그러니까 C 플러스 B에 C에다가 요 반대편 곱해야죠. OC 플러스 B에다가 요 반대편 곱해야죠. B. BOB가 돼요. 이렇게. 자, 이게 OD 벡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요거 때 요거의 B가 바로 요거 때 요거의 B가 돼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는 A에 C 플러스 B분의 C가 됩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요 길이는 이 전체 길이가 스몰 a니까 스몰 a에 C 플러스 B분의 C예요. 그죠? 따라서 OI 벡터라는 것은 자, 요거하고 요걸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A에다가 C 플러스 B에 C 더하기 C분의 요 C에다가 그 반대편을 곱해야 돼요. OD를. 그죠? C에다가 그 반대편 OD를 갖다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A 곱하기 C 플러스 B에 C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 OA를 갖다 곱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지금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 대 이거의 B는,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가 돼요. 따라서 OD 벡터는 C 플러스 B분의 C의 반대편, B의 반대편, COC, BOB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OD 벡터 구해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OI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BD의 길이가 전체 길이가 A니까 A 곱하기 C 플러스 B분의 C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 때 요거의 B가 요거 때 요거의 B가 되는 거죠. 따라서 OI 벡터는 요거에다 OD 벡터 곱하고 요거에다가 OA 벡터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걸 합해가 요거 A에다가 요거에다 요걸 합한 거 분해. 요거에다가는 OD를 곱하고 요거에다가는 OA를 갖다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양변에다 C 플러스 B를 갖다 곱해주자고요. 자, 그 전에 한번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 지금 다 C가 있죠. 여기 C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으니까 여기서 C를 다 나눠줘요. 그럼 C가 다 없어졌죠. 그 상태에서 C 플러스 B를 갖다 곱해줍시다. 그러니까 C 플러스 B를 곱해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죠. 여기 C 없어졌으니까 C 플러스 B를 곱해주면 A에다가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다 C 플러스 B를 갖다 곱해주면 C 플러스 B의 OD. 그 다음에 C 플러스 B니까 이거 AOA가 되죠. 이렇게. 근데 OD가 요 위에서 보면은 여기도 C 플러스 B가 더 보면 요게 남죠. 따라서 요거는 전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OA 더하기. 자, C 플러스 B를 갖다 여기다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BOB 플러스 COC. 자, 이는 상당히 그 아주 아름다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내심의 이 벡터 표시는 그 상당수의 그 학생들이 잘 모르고 참고서 같은 데도 이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그 중심을 위해 벡터로 표시를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결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씩 이거 그 테이프로 리와인드 하셔가지고 반드시 자기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수고하셨어요.